여기 식당 구석에서 접시를 닦던 소년이 있습니다. 30년 뒤 이 소년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재산 100조 원, 회사 가치 3천조 원. 그런데 이 억만장자는 한여름 30도 폭염에도 공식 석상에서도 항상 똑같은 옷만 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 사람들은 그를 가죽 재킷의 마법사라 부르죠. 하지만 그 옷에는 우리가 몰랐던 지독한 결핍과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AI의 제왕 젠슨 황, 그의 1% 디테일을 디깅합니다. 세상을 깊게 파고드는 채널 디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룸메이트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3천조 기업을 이끄는 젠슨 황, 그의 유년 시절은 학교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9살 소년이 똥물을 뒤집어쓰며 깨달은 생존의 법칙, 그 처절했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63년 대만 타이베이. 젠슨 황은 태어나자마자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 가길 원했죠. 그래서 9살 난 젠슨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못 갔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어린 형제는 미국 켄터키주 기숙학교에 홀로 남겨집니다. 친척들은 그 학교가 명문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아들을 수용하는 일종의 소년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고아였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온 아이들, 주머니에 칼을 품고 다녔죠. 동양인이 없던 그곳에서 9살 젠슨 황은 가장 밑바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배정된 룸메이트는 글을 못 읽는 17살 형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밤마다 칼을 꺼내 닦으며 젠슨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젠슨은 살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글을 가르쳐 줄게. 대신 나를 때리지 마. 그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알파벳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가장 어리고 작았던 젠슨,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300명이 쓰는 공동 화장실. 매일 아침 그는 맨손으로 변기를 닦았습니다. 오물이 튀고 악취가 났습니다. 동급생들은 툭툭 쳤습니다. 야, 냄새난다. 저리 가라.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지만 도와줄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정신이 무너졌을 겁니다. 도망치거나 포기했겠죠. 하지만 젠슨 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최고가 되자. 나는 이 학교에서 변기를 제일 잘 닦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변기에서 광이 날 때까지 매일 문질렀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해내자. 괴롭히던 아이들도 인정했죠.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힘든 일도 안 두렵습니다. 화장실 청소보다 힘들 순 없으니까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불평 대신 적응을 선택한 아이. 그 야생성이 훗날 엔비디아라는 야수를 키운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 같은 학교 생활은 실현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처음 창업을 결심한 장소는 실리콘밸리의 차고가 아니었습니다. 총알 자국이 선명한 허름한 식당 구석 자리였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일하던 젠슨 황. 그는 30살이 되던 1993년 친구 2명과 창업을 결심합니다. 그들이 모인 아지트는 데니스라는 식당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그들은 사무실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무제한 리필 커피 한 잔,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회의를 할 곳은 거기뿐이었죠. 하지만 그 식당은 치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를 하는데 창문에 탕 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날아와 박힌 겁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취객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총알 자국이 난 유리창 옆 기름진 냅킨 위에 미래를 그렸습니다. PC 시장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는 그래픽의 시대야. 3D 게임 칩을 만들자. 당시 PC 시장은 2D가 전부였습니다. 그 컴퓨터 게임이라곤 카드놀이나 지뢰찾기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컴퓨터로 3D 게임을 해? 그건 오락실 기계로나 하는 거야. 하지만 젠슨 황은 확신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리얼한 화면을 원하니까요. 그는 냅킨 위에 엔비디아라고 적었습니다.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뜻. 언젠가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총알이 날아다니는 식당, 케첩 묻은 냅킨 위에서 3천조 원의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기는 불과 2년 만에 박살납니다. 창업 2년 만에 만든 첫 제품. 결과는 처참한 대실패였습니다. 직원은 40명인데 돈은 바닥났습니다. 남은 자금은 고작 30일치 월급.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 젠슨 황은 전화를 겁니다. 일본 게임 회사 세가의 사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습니다. 1995년 엔비디아는 벼랑 끝입니다. 그들이 만든 첫 칩 NV1. 나름 획기적이었지만 시장의 표준과는 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내놓으며 다른 방식을 표준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하루아침에 고철이 됐습니다. 매출은 제로, 투자금은 바닥, 파산까지 딱 30일 남았습니다.
그때 유일한 동아줄은 세가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우리 방식은 틀렸다. 이대로면 세가도 망하고 우리도 망한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계속 만들자니 실패가 뻔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돈을 토해내야 하고 젠슨 황은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사장님, 저희가 다시 제대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실패를 눈감아 주시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잔금을 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실패한 하청업체에게 돈을 더 주라니요. 세가 임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저 미친놈을 당장 쫓아내라. 하지만 젠슨 황의 진심, 기술에 대한 미친 열정, 세가 사장은 침묵 끝에 결정합니다. 세가는 투자금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 돈은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고 6개월 뒤 전설의 칩 RIVA 128을 만들어 대박을 칩니다. 엔비디아는 이 제품 하나로 단숨에 업계 1위가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는 뻔뻔함, 그것이 젠슨 황의 무기였습니다. 죽다 살아난 젠슨 황, 이제 승승장구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회사가 가장 잘 나가던 때 또 한 번 미친 짓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비명을 질렀죠. 제발 그 짓 좀 그만해라. 주가 떨어진 소리 안 들리냐? 하지만 그는 귀를 막고 10년 동안 회사를 갉아먹으며 보이지 않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오늘날 AI 시대를 만든 결정적 한방, 바로 쿠다입니다. 2006년 엔비디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오늘날 AI 시대를 만든 결정적 한방,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등인데 젠슨 황은 엉뚱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다. 슈퍼컴퓨팅 회사가 되겠다. 그는 쿠다라는 기술을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게임용 칩을 수학 계산에 쓰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쿠다라는 기술을 발표합니다. 이걸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이머들은 화를 냈습니다. 게임만 잘 되면 되지. 왜 쓸데없는 걸 넣어서 비싸게 파냐? 주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딴짓을 하냐? 수익률 떨어진다. 그만둬라.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임원들도 말렸습니다. CEO님,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컴퓨터가 학습하는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무려 10년 넘게 암흑기를 견뎠습니다. 이익이 안 나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모두가 그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딥러닝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연구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를 계산하려면 일반 컴퓨터로는 1년이 걸리네. 잠깐 엔비디아 칩을 쓰면 며칠 만에 된다고 전 세계 AI 연구소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재기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도 오픈 AI의 챗 GPT도 모두 엔비디아 칩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10년 동안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밀고 나간 뚝심, 그것이 그를 AI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거둔 남자,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젠슨 황은 매일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우리 회사는 30일 뒤에 망할 수 있다. 삼천조 회장님이 아직도 망할까봐 걱정한다니 믿어지시나요? 그가 왜 한여름에도 답답한 가죽 재킷을 입는지 그 속에 숨겨진 철학을 공개합니다. 젠슨 황의 트레이드마크, 검은 가죽 재킷. 그는 20년 넘게 이 옷만 입었습니다. 무더운 대만의 야시장에서도 재킷을 벗지 않았죠.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대답은 다릅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아내와 딸이 골라준 이 옷이 나에게는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언제든 전쟁터로 나갈 전투복이자 갑옷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파산까지 딱 30일 남았다. 실제로 창업 초기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공포를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사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젠슨 황은 직원들과 똑같은 책상에서 일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이유입니다. 위대함은 지능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힘에서 나옵니다. 소년원 화장실 청소부에서 식당 접시 닦기로, 그리고 파산 직전의 실패자에서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고 밟고 올라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어쩌면 그 고통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젠슨 황처럼 세상과 맞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디깅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1%의 디테일 디깅이었습니다.